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노화의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만큼 열심히 늙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가속 페달을 밟는 대신 안전속도를 준수하면서 산도 보고 들도 보면서 쉬엄쉬엄 즐겁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한 번 읽으면 오늘의 식사가 바뀌고, 두 번 읽으면 내일의 얼굴이 바뀌고, 세 번 읽으면 인생의 풍경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쓴 마키타 진지의 노화가 잘못됐습니다를 소개합니다. 40년간 당뇨병 전문의로 일해온 저자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노화는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의 주범은 무엇인지, 또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키타 젠지. 도쿄 긴자에 있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에서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권위 있는 당뇨병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 1979년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지역 의료에 종사한 뒤 뉴욕 록펠러 대학교 의생화학 강좌 등을 통해 노화, 성인병, 비만, 당뇨 합병증 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AGE를 연구해왔다. 세계 최초로 혈중 AGE 측정법을 개발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사이언스, 란셋 등의 AGE에 관한 논문을 제일 저자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출간해 현대인의 오류투성이 식사법에 경종을 울려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건강과 치료뿐 아니라 젊음과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노화 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 안티에이징 학회 소속으로 노화와 비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있다. 저자는 노화를 늦추는 비법을 식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 생기는 당화물질, AGE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식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데요. 튀기기보다는 삶는 방법으로 최대한 날 것에 가까운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면 당화물질, AGE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굽는 과정에서 AGE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요. AGE는 체내로 흡수되어 쌓이면 웬만해서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는 물론 모든 장기나 조직에 쌓여서 조직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진행되죠. 병원에 가서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고 콜라겐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마사지나 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사에 신경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는 만병의 근원이자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노화의 메커니즘과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의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노화의 주범은 산화와 당화.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의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 및 그 관련 분자의 총칭으로 불안정한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행히 인간의 몸에는 이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이 갖추어져 있다.
활성산소의 생산이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을 넘어서는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 대기오염 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 섭취, 과도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로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 등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다음에 소개할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이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산화 반응과 당화 반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 때문에 당화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은 물질, 즉 AGE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AGE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GE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AGE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AG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나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AGE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노릇노릇한 색이야말로 노화의 원인. AGE는 어떻게 우리 몸에 쌓일까? 노화 촉진 물질이자 당 독소라고 할 수 있는 AGE는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카미우 마이야르가 발견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야르가 아미노산과 당질을 함께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이야르의 영어 발음인 메일라드를 따서 이 반응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팬케이크는 탄수화물인 밀가루와 당질인 설탕, 단백질인 달걀을 섞어서 만든다. 이 반죽을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하면 갈색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일라드 반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GE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와플이나 프라이드 치킨도 메일라드 반응을 보이는데, 이처럼 단백질 또는 당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AGE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리 과정뿐 아니라 식품 자체에 AGE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AGE는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서 당질 또는 단백질이 체온으로 가열되면 그 성분들과 합성되어 만들어진다. AGE는 체내로 흡수되어 쌓이면 웬만해서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기나 조직에 쌓여서 조직을 파괴하기도 하고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GE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질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 날것에 가까운 요리가 늙지 않는 비법. AGE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장 적은 경우는 물론 날것으로 먹는 경우다. 그 다음은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순이다. 고온 조리를 하면 할수록 AGE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생선의 경우는 굽거나 튀기기보다 날것으로 먹는 회가 가장 좋다. 식품을 통해 섭취한 AGE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그중 0.6에서 0.7%는 몸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량씩이지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AGE가 적게 발생하는 조리법을 연구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 굽지 말고 살짝 구워서 레어에 가까운 상태가 좋다. AGE는 KU, 킬로 유니트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하루 섭취량이 상한선은 7,000에서 10,000 KU다. 최대한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베이컨은 13g에 약 11,000 KU의 AGE가 들어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90g도 5분 정도 구웠을 때 10,000 KU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AGE 함유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 취사하도록 하자.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음식 10가지. 바베큐 치킨 100g에 약 16,600 KU. 구운 베이컨 13g에 약 11,000 KU. 5분 이상 구운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90g에 약 1133 KU. 껍질째 구운 닭다리살 100g에 약 1030 KU. 올리브 오일로 구운 비프 스테이크 90g에 약 9,050 KU. 껍질째 25분 이상 튀긴 치킨 카츠 90g에 약 8,965 KU. 돈까츠 100g에 약 7,600 KU. 치킨 너겟 90g에 약 7,764 KU. 피자 100g에 약 6,825 KU. 7분 이상 데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90g에 약 6,736 KU. 피부 처짐이나 주름도 AGE가 원인. AGE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단백질 중 하나가 콜라겐 섬유로 이 콜라겐 섬유는 체내 모든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의 70%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는 표면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진피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AGE는 진피의 콜라겐 섬유와 표피에 탄력을 주고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 섬유가 만들어낸 입체 구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은 2007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업체 연구팀이다. 이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가 제공한 피부를 배양하여 당질과 합성해서 AGE가 생성될 때 피부 세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화된 표피는 두꺼워진다. 당화된 세포에서는 진피 안쪽에 AGE가 쌓인다.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의 생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콜라겐 섬유의 분해가 진행될수록 진피가 얇아지면서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에 의한 탄력과 장력이 저하된다. 노화된 피부는 표피가 거칠거칠해지고 진피가 얇아지면서 주름과 피부 처짐이 증가하게 된다. 즉 AGE는 표피와 진피 두 가지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혈관에 탈이 나면 만병이 온다. 혈관 건강의 열쇠도 AGE. 혈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은 결코 빼놓을 수 없으며 혈관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러한 혈관 노화의 배후에 바로 AGE가 존재하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속에 37조 개에 이르는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세포들은 그 즉시 죽어버린다. 이토록 무서운 혈관 노화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맥경화다. 동맥경화의 대부분은 죽상태를 뜻하는 아테롬 경화라고 불리는 타입으로 두꺼워진 동맥 내부에 아테롬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AGE는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증가한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혈관에 축적되는 현상에 관여하여 아테롬 생성과 동맥 안쪽을 두껍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AGE는 혈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혈관 안쪽의 혈관 내피세포에는 AGE를 잡아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AGE가 결합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젊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분을 제한하라. 우리는 너무 달게 먹고 있다. AGE가 단백질과 당질의 변이 조합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다. 현대인들은 당질 과잉 섭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당질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당질 더하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다. AGE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일 먼저 당질을 의식해야 한다. 당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단맛의 단순 당질이다. 이들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AGE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과식은 AGE의 풍성한 원료가 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당질 다음으로 밥이나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역시 제한 섭취해야 하는 음식들이다. 식품별 당질 함유량을 잘 살펴서 먹어보자.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당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체내의 당질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AGE를 물리치는 생활습관. 젊음 회복을 위한 4가지 방법. AGE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AGE의 폐해를 줄이고 최대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AGE를 줄이기 위해 다음 4가지를 특별히 신경 쓰자. 1. 카네킨 섭취하기. 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네킨 성분에는 AGE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비타민 B군 섭취하기. 비타민 B는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AGE로 인한 신체의 폐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 역시 AGE 수치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근육 강화 트레이닝. 고혈당은 AGE 축적의 원료다. 근육 강화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에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4. 걷기 운동. 식사 후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요. 음식으로 면역력 높이기. 감기 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돼지고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당화를 억제하고 노화물질, AGE 발생을 막아주는 비타민 B1도 듬뿍 들어있다. 아연이 풍부한 돼지간, 소 아롱사태도 추천한다. 감기에 걸리면 죽을 먹어야 할까? 감기에 걸리면 사과를 갈아서 먹거나 죽을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틀린 방법이다. 감기를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소화 에너지를 사용하면 저항력, 즉 면역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 몸이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신호에 따라 물만 마시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이 회복되고 식욕이 생기면 그때 충분히 먹어도 된다. 혈관이 막힐까봐 걱정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면 동맥경화가 온다. 혈관 노화 현상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동맥경화다. 동맥경화란 혈액을 심장에서 온몸으로 운반하는 동맥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증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아테롬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크게 자란다거나 그것이 파열되어 혈관 속에 핏덩어리,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멈춰버린다. 동맥경화의 발단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성 지방이다.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준다. 레드와인을 즐겨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가리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한다. 레드와인 이외에도 예를 들면 강황이나 콩, 블루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역시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 방지에 큰 효과를 보인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폴리페놀을 함유한 식품을 매일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면 AGE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뼈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AGE 식품을 피하고 두부나 생선을 먹는다. 뼈의 주요 성분은 콜라겐 섬유로 뼈 건조 중량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콜라겐 섬유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뼈다. 미네랄 성분, 골량이 줄어서 뼈의 강도가 낮아져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뼈 역시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데 파골세포가 뼈를 분해하고 고라세포가 뼈를 합성하는 골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은 고령이 되면 고라세포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잘 걸리는 것이다. 콜라겐 섬유에 AGE가 생기면 뼈의 강도가 저하될 위험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이렇게 발생한 AGE는 골대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AGE가 고라세포에 있는 AGE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고라세포 본연의 임무인 뼈의 합성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파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뼈를 단단하게 하려면 AGE를 함유한 식품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뼈에 좋은 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마른 멸치에는 칼슘도 풍부히 들어있을 뿐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콩의 이소폴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 분비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우유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이 소의 사육 환경이나 제조 방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두유를 추천한다.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 통조림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무릎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요. 60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1명은 퇴행성 관절증. 무릎이나 고관절의 연골 또는 조직이 변형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증이다. 60세 이상 4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그중 무릎 연골이나 반월판이 닳아 없어지는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퇴행성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는 추정 환자 수는 7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40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AGE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AGE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다. 입을 통해 들어간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식사 후에 잠이 쏟아져서 미칠 것 같아요. 요즘 점심을 먹고 나면 졸려서 미치겠어. 나이 탓인가? 절대 아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식사법 탓이다. 점심시간에 당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치가 올라가 버렸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급격하게 수치를 떨어뜨려서 저혈당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런 증상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들이 있다. 예를 들면 덮밥, 라면 같은 단품들이다. 국수나 파스타도 마찬가지다. 반찬이 거의 없는 일품 요리의 경우 대부분 밥이나 면 같은 당질이 대부분이다. 카레라이스나 초밥 같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다. 특히 카레라이스는 카레 가루에도 밀가루가 들어가고 초밥은 초밥 자체에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당질이 과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그러므로 오후 업무가 남아있는 날의 점심 식사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 될 수 있으면 단품보다 정식을 먹는다. 어쩔 수 없이 단품을 선택한다면 샐러드와 함께 먹자. 2. 야채를 먼저 먹고 육류나 어류 같은 단백질,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순서로 먹자. 3.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자. 4. 식후 곧바로 15분 정도 산책을 하자.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면 상쾌한 기분으로 오후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뇨병을 막아주고 간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가과 야채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설포라판은 혈당치를 낮추어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을 지켜주어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무려 3일이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노화의 원인인 AGE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특히 브로콜리의 새싹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브로콜리에는 점막이나 피부를 지켜주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들어있다. 제대로 먹는 법. 브로콜리의 줄기도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요리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자. 비타민C나 스르포라판은 수용성이므로 삶기보다 스프로 만들어서 국물까지 마시도록 하자.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시금치.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하다. 이들은 모두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다. 특히 점막을 지켜주고 뼈나 피부, 눈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반단 100g으로 1일 권장량의 40%를 섭취할 수 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파리포산도 들어있어서 AGE 생성을 억제해주며 세포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 제대로 먹는 법.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항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이상과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다음 먹도록 하자. 시금치는 겨울이 제철, 겨울에 수확한 것은 여름에 비해 3배 이상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제철을 고려해서 먹자. 피를 맑게 하고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마늘.
마늘의 독특한 냄새의 근본 물질 성분인 알리신은 자르거나 찢는 등 강한 자극을 주면 발생한다.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으며 세포의 노화를 막는다. 피로회복과 몸속의 나쁜균, 바이러스 등을 격퇴하고 동맥 경화 예방과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도 한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함께하면 효능이 더욱 높아진다.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한 돼지고기나 콩가루, 장어, 참깨 등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마늘 자체에도 비타민 B1은 들어있다. 제대로 먹는 법. 알리신은 살균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과식하면 위 점막이나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잘 조절해서 적당량을 먹도록 하자. 알리신은 세포를 파괴하면 나오기 때문에 조리 직전에 칼로 살짝 이겨서 먹는 것이 좋다. 시력 회복에 좋고 피부 노화를 막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 베리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AGE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에는 시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해서 늘 눈이 피곤한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또한 블루베리 추출 엑기스는 피부 노화로 인한 피부 변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적극 권하는 과일이다. 제대로 먹는 법. 그대로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자.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생과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식품 속 AGE를 줄여주는 식초와 레몬. 레몬이나 식초에 새콤하다고 느끼는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이다. 구연산에는 살균 효과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피로회복과 항산화 효과도 있다. 레몬에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속 AGE를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기도 한다. 튀김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면 요리의 AGE가 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제대로 먹는 법.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에는 레몬이나 식초를 뿌려 먹자. 구연산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나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다. 여름에 섭취하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 뭘 더 발라야 하나 하고 화장품부터 검색하곤 했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식품을 피하고 어떤 식품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 매일 먹는 식사부터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